자, 지금 이제 이번 주 화두는 뭡니까?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 그죠?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발표되는 어떤 이 한 주인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번 주에는 어떻습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가 예상의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해서 뭐 2% 넘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 네, 어제 발맞추어서 여기서 잠깐 자료를 보시면은 그 UBS 금융그룹에서 이런 데이터,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를 지금 내놨어요. 잠깐 보시면은 어제 이제 결국에 이제 봄날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어떤 이제 증시가. 그래서 1분기부터 시발점을 해서 매 분기마다 10%씩 단기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뭐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을 좀 제가 좀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기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죠? 지금 이제 뭐 어떤 원자재 값이 지금 상승으로 인해서 제조 어제 뭐 저번 주에 제가 PPI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제조 비용이 일단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는데 기업의 이제 뭐 최대 목적은 뭡니까? 이윤 추구가 최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기업은 손해를 안 본다. 결국엔 소비자 가격에다가 자기네들 어떤 원자재 상승분을 전가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주가 실질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술주가 상승한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P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S&P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나스닥은 뭐 아시다시피 기술주가 이제 100개 기업이 모아놓은 이제 나스닥이고 S&P는 이제 기술주, 뭐 가치주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30개 이제 다우존스 블루칩 기업하고 470개 기업 그렇게 500기업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데, 자 기술주는 일단 뭐 넘어가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가치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가치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금융, 뭐 항공, 뭐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금융, 그죠? 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제이스 모건 그런 회사들이 예상보다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내놨어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예상치보다 낮은 어떤 예상치를 내놨는데 그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니까 뭐 마치 실적이 많이 나온 것처럼 어떻게 잘못 보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항공입니다. 항공주. 항공주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2년 1개 기나긴 어떤 터널을 뚫고 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서비스업의 어떤 기대감을 상당히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아직까지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유가, 아직도 고유가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고유가 시대인데 서민들의 지갑이 일단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야채, 채소값은 뭐 우리나라에서 자급 조달이 되니까 거기에 일단 거두절미하더라도 자, 공산품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 거예요. 공산품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월급은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뭘 사기도 좀 조심스럽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 자,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몇이나 될까요? 과연 지금 전체적인 거를 보고 나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이 단편적인 어떤 항공이 뭐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 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게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예, 그런 것 때문에 아직은 리오프닝이 긍정적인 어떤 신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본적으로 1994년에도 그랬어요. 이 단기 랠리가 왔어요. 단기 랠리가 뭐 몇 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결국에 경기 침체가 오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이제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장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반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빼고 이제 이틀 남고 다음 주에 이제 5일 총 7일이 남았는데 4월 말까지 일시적인 급변동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나스닥이 이제 뭐 어제처럼 그렇게 뭐 급상승할 일은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 랠리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매매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이 어떤 방향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뭐 급등나 급하락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하시면서 나스닥을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근데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상승 출발한 때 비하면 굉장히 좀 힘이 빠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S&P 500도 지금 조금 전에 바로 반락을 했네요. 네, 지금 다우지수 홀로 간신히 지금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준비해 주신 내용 덧붙여 주시죠. 네. 자, 다음은 이제 또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랠리가 되는 근거가 뭐냐면 저 인플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키포인트다. 자, 이제 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뭐 CPI, 뭐 PPI는 지난주에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말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지금 이제 완만한 상승세가 아니죠. 거의 뭐 45도 각도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페드 금리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결국엔 이제 페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연말까지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다. 이거 인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리자.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인가요? 이게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연말까지 상승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준금리도 같이 이제 어떤 조절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는 그 표입니다. 기대값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대값이죠, 이론적인.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국 2022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고, 여기 보시면 2020 이게 제가 이제 하다가 이게 들어와 있는데, 2023년 한 2분기, 3분기 때 되면 이제 완만한 하락세로 갈 것이다. 이것도 뭐 이제 뭐 급격한 하락세도 아니고 완만한 하락세. 이제 이런 근거로 인해서 페드 자체 내에서 이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이제 1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1월 달은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원래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0.25%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룰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 무조건 우리 계획대로, 마스터 플랜의 계획대로 무조건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2분기 때 무조건 잡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 지금 내포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준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자, 1월 달 같은 어떤 상황이 또 안 벌어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 45도 각도로 지금 물가가 상승했다 전제점까지 놓고 봤을 때 갑자기 이제 뭐 하방이 뭐 예상치 못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연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론적 근거에서 올려도 어떤 합리화, 정당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갑작스럽게 하방 압력을 받아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대중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페드의 그 파월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문제가 또 되는 것 같고, 또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올리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자, 11월에 뭡니까? 미국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럼 5월 달에 일단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고 나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2, 3개월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면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죠? 그 모니터링에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럼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바이든한테 유리한 쪽이 되는 거고, 역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바이든에서 유리한 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정치하고 경제가 좀 엮여 있다는 그런 복잡한 지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이제 매일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뭐 공포스러운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제시 모건에서 뭐 이구동성으로 저하고 이제 동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 지금 연료 뭐 식량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장기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포스러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와 있다. 현재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리는 확정을 발표하기 전 4월에 미안하지만 좀 기다렸다가 4월 달에 차익 실현을 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황상 그 얘기가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일맥상통가 이어지는 겁니다. 기업 실적이 현재는 좀 부풀려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1분기가 뭡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이 1분기잖아요. 그죠? 근데 1월 달, 2월 달까지만 해도 어떻게 뭐 원유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뭐 수급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대두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고 나서 그때 2월 24일인가 아마 그럴 건데 정확한 날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여태까지 처음 봤던 간만에 봤던 130달러까지 올라갔죠. 유가가. 원자재 폭등했고. 자, 결국엔 3분의 1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기업들한테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또 착시 현상이 아니지 착각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말 그렇죠. 실질적으로 2분기 때 어떤 이런 결과가 뭐 더 좋은 호재가 안 나온다면 2분기 때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4월 달에는 이 착시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인 랠리는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인플레이 영향 때문에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